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남과 북의 분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남과 북의 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남과 북이 어떻게 분단이 되었고 또 분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은 다양한 일들을 걸쳐서 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단 과정에서 남과 북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우선 남과 북의 분단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 38선, 휴전협정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어느 것이 가장 1번으로 오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남과 북의 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평화통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게 가장 먼저 와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제 생각하셨나요? 네. 남과 북의 분단 과정에 보면 우선은 38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다음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38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8선은 언제 만들어졌죠? 네, 1945년 우리 조선은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과 북은 또 다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죠. 38선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38선은 남과 북의 경계로 하는 38도선에 이렇게 만들어진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과 뭐 아니면 연합국의 도움이 추후에는 받게 되고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38도선이 그어졌을 때만 해도 남과 북의 이동은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이러면 이동에 대한 제한이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 중에 우리 독일의 분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분단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라는 이유로 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서 영국과 그 다음에 다른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4개의 나라로 지배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독일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입장들을 고려하고 독일에 반성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2개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나뉜데 이 베를린 안에 이렇게 한쪽이 서독과 동독이 차지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요 국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참 특이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어쩌면 독일의 분단을 좀 더 빨리 통일로 연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선생님은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2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던 독일은요. 굉장히 분리되면서도 서로 기찻길로 왕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주 매체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중국이나 아니면은 중화민국이란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일본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적인 상황에 의해서 일본이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미국의 지배와 미국의 견제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38선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잘 이렇게 편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왕래가 가능했던 거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그 이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수립이 되고요. 그 이후에 1948년 9월 9일 한 달 뒤에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먼저 수립이 되면서 남과 북은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후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국전쟁을 겪게 되면서 이산가족이나 전쟁 고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각각의 나라를 세운 남과 북은 계속 서로 다른 대립으로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나고요. 6.25 전쟁,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 전쟁과 함께 3년 동안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강원도의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라는 곳에서는 하루에 남과 북의 주인이 3번에서 4번 정도 바뀌는 그런 심각한 일까지도 일어났다고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과 북의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이렇게 3년간의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종전이 아닌 휴전협정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휴전협정을 하는 장소에 남과 북의 대표가 동시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북측의 대표는 이렇게 참석을 해서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남측의 대표의 모습들이 약간은 북쪽의 대표들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코도 오똑하고 그 다음에 머리 색깔도 좀 다르고 그죠? 북쪽은 북쪽의 대표단들이 참여를 해서 사인을 했지만 남쪽은 유엔 참전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이 대리로 사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2018년과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겠지만 북미 회담을 하고 북미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협정하는 테이블에 당사자로 나섰던 국가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정서에 보면 김일성이라고 해서 북측의 대표가 사인을 하고요. 남쪽의 대표는 연합국의 미국 국군, 육군 대장인 분이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마크 더블로 클라크라는 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것이 곳에서 중립적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참석자의 국가들이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곳에서 반대쪽에 남쪽의 대표, 그다음에 남쪽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면 남과 북의 통일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은 분단을 합니다. 분단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장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화면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첫 번째 사진 한번 선생님이 사진의 제목을 각각 붙여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보여줄 테니까 붙여주기 바래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트럭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럭에 사람을 실은 사람들은 이 트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총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강둑이 보이고요.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네, 두 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위에는 경례를 하고 이렇게 가슴에 아무런 훈장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있는 분들께 경례를 하고 군인들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아래는 반대로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달았네요. 그런데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가는 모습과 다르게 들어오는 모습은 죽은 사람도 있나 봐요. 관도 보이고 부상자도 보이고 그다음에 나갈 때 용맹스러운 모습보다는 많이 힘들어지고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줄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대로 나갈 때 허전하게 보였던 옷이 무언가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것은 웬 두 아이가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블럭 앞에서 한쪽은 큰아이, 한쪽은 작은아이가 큰아이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형이고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섭게 명령을 내려서 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한 유럽에 있는 지역의 국경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경선의 모습은 철조망이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모습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과 북의 휴전선을, 한반도의 휴전선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유럽을 여행해 본 친구들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은요, 휴전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국경선. 유럽에는 전쟁을 휴식하고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 각 나라, A 나라와 B 나라를 국경을 짓는 선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표시되어 있어요. 국경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B, 여기는 N이라고 써 있는데요. B는 베를린을 말하고요. 그럼 독일 땅이겠네요. N은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드블럭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경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네덜란드와 이런 벨기에의 식당에도 이렇게 국경선이 표시가 돼 있어요.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쪽은 네덜란드, 이쪽은 베를린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다 계산을 해야 될지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이 영상이 하나 지나갔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세 개의 지역이 맞닿은 국경선도 있어요. 저쪽에서 뛰어오면 헝가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면 슬로바키아, 여기는 오스트리아가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재밌죠? 이쪽에 헝가리 친구와 슬로바키아 친구, 오스트리아 친구가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여기 자전거 보이죠? 같이 이곳에 앉아서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렇게 쭉 짚라인을 타고 넘어가면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도로 간단한 농로 하나를 두고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큰 나라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가 있죠. 미국과 멕시코도 이렇게 국경이 도로를 하나 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경선에다가 이 배구 네트를 놓고 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실제로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에 가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차를 타고 멕시코를 여행하고 미국으로 넘어오고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이었어요. 훈장을 위에는 안 달고 있는데 아래는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보는 이런 말을 했대요.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들이 흘린다라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젊은이들은 들어올 때 죽거나 굉장히 많이 부상을 입어서 돌아오는데 나이가 많은 장교 늙은이들은 가슴에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젊은이들 덕분에 가슴에 많은 훈장을 달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선생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트럭에 끌려서 어디를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과정은 어떤 부분이냐면 최석출의 처, 최석출의 자라고 보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분들이 우리가 전쟁이 난 후에 전쟁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어느 쪽인지를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었죠.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무분별한 학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 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였기 때문에 최석출의 처, 최석출의 자 이렇게 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양민 학살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GG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게임에서 상대방을 항복시킬 때 GG라는 걸 하는데요. 이런 양민 학살 같은 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화면에 트럭에 실려가던 사람들처럼 이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양민들이 자기가 북쪽이 내려왔을 때 남쪽이 내려왔을 때를 기준으로 많이 포로로 끌려갔고 무분별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 거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 양민학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끔찍한 말을 게임 용어나 이런 데서 함부로 쓰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대학생들은. 공부가 좀 어려워서 쉬운 과목을 선택했는데 대학을 가면 이렇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점수를 쉽게 따기 위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나온 과목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선생님 말한 것처럼 민간인을 집단으로 죽이는 행위를 양민학살이라고 했어요. 이런 양민학살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났고요. 그 예로다가 한국 전쟁에서 학살당하고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이때 그러니까 보도를 맡았던 그 연맹단체, 그리고 재소자,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많은 학살들이 이루어졌답니다. 그 학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인원수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이걸 보면 남쪽에 있는 군인이나 이런 남한의 피해도 많지만 북쪽에 있는 피해도 상당히 많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 형군호소라는 곳에서는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1차와 2차에 걸쳐서 몇천 명이 그러니까 5천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분들을 학살을 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끌고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에서 골로 간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골로 간다는 표현을 친구들에게 장난삼아 많이 쓰는 거 선생님이 학교 가서 수업을 하다 들었어요. 너 자꾸 그렇게 까불면 골로 간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골로 간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알겠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보았어요.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남북의 전쟁은, 남북의 분단은,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모습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남과 북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제의 침입이 없었다면 남북의 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일제 침입으로 인해서 남북은 여러 가지 과도기전 상황들을 겪고 그리고 45년 이후에 다른 나라의 개입과 문제들로 인해서 전쟁과 분단과 또 그 외에 뼈아픈 이산가족인과 같은 것들의 문제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단이 된 독일의 경우를 봤을 때 분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거를 반성하고 끌어가는 부분을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영상과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선생님은요, 남과 북의 분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과 북의 분단은 어느 한 곳에, 남쪽과 북쪽의 한 곳의 잘못이 아니라 남과 북의 분단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본이 우선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작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과 북의 분단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과 북의 분단을 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루어낸 결과물이지만 남과 북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과 북의 미래를 잘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과 북의 분단 과정을 제대로 알고 그 분단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분단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선생님은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남과 북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